뭐죠? 3, 2, 1, 1입니다. 네. 원이에요. 원의 방정식. 원을 좌표 평면으로 이제 옮겨서 식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계실까? 원이 뭐죠? 아, 그 헛소리를 하지 마. 동그라미를 내가 원의 뭐랄까요? 정의? 원을 뭘 보고 원이라고 그래요? 원은 그쵸 이거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뭘 보고 원이라? 원은 중심이 어떤 한 점이 있어서 그 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은 점들을 모아오면 네, 이 점으로부터 그게 원이야. 아시겠죠? 그 거리가 뭐가 되고 반지름이 되게 되는 거죠. 흔히 R이라고 많이 쓰는데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애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그 한 점을 보고 뭐라 그러지?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를 하면 원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구성하는 건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걸 알면 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 원의 식을 쓸 때도 비슷하겠죠. 이런 원을 이제 평면상에서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우리 맨 마지막쯤인가요? 그때 그 자치라고 해서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이 위에 이 점이 어떤 점인가 알기 위해서 x, y라 두고 이제 상수들이에요. 중심이 그러니까 a, b고 반지름이 이렇게 r인 이 원을 식으로 써보기로 했어요. 방금 얘기했죠. 이 원은 원 위에 있는 이 p들은 전부 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길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길이에 대한 식 우리 쓸 수 있거든요. 루트 x에서 a 빼고 제곱 더하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r이다. 이런 식이죠. 루트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식을 움직이기 그거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서 이렇게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원의 방정식.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뭐 5다. 이런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여기가 중요해. 초반에 헷갈리는 게 5가 아니고 얼마? 25다. r의 제곱이 들어오게 돼요. 여기요. 아시겠죠? 이게 원을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외국 고일들은 얼마 전에 이제 기말이나 그 전에 원을 했어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쵸? 네. 원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네, 항상 어려워요. 원의 성질도 여러 가지고, 원이 그 문제의 중심으로 나오면 도형 문제가 나와도 좀 쉽지 않은 게 많고, 뭐 외접원이나 내접원 이런 개념도 있고, 네, 원은 항상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도 원의 방정식 자체가 뭐 어렵다면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대부분의 심화 문제는 그 도형의 성질을 끌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중3 때 했던 거. 이렇게 했어도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요거 지나는 이런 선이 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요런 점 이렇게 이으면 얘 몇 도지? 90도죠. 예. 반원에 대한 원주가. 그렇잖아요? 네, 원주가 할 때. 그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선 두 개를 그었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쓰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가 심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이 원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써낼 수 있고 얘를 봤을 때 얘는 원이구나.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사실 그러잖아요. 꼭 이렇게 자세하게가 아니고 정확하게 써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들을 표준형이라고 하거든요. 요새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같은 것도 이런 게 표준형이에요. 이게 뭔데? 꼭지점이 1,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식이죠. 근데 얘를 전개해서도 많이 써놓죠. 이건가? 이런 걸 보고 일반형이라 해요. 얘 원도 일반형이 존재하는데 얘를 전부 전개를 해놓으면 이게 내림차순 순서대로 좀 써보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네. 맞죠? 네. 이걸 보고도 원인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원인지. 원의 가장 큰 특징은 2차식이고요. x, y에 대해서. 뭐가 없죠? 2차식 치고는 x, y 항이 없어요. x 곱하기 y 항. 그쵸? 네. 그리고 그게 다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면 얘와 얘를 엮어서 꼭지점 구하듯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요. 완전 제곱식을. 왜? 중심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수를 반지름 알기 위해 넘겼더니 아 여기는 좋아요. 이렇게 됐는데 y 빼기 3에 넘겼더니 막 이래요. 그럼 이건 원이 되겠어요? 반지름 제곱짜리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2라는 건 호수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넘겼을 때 플러스가 되는 그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x와 x제곱과 y제곱 계수가 아예 같아야 돼요. 1로 같은 게 아니고 1이 아니어도 돼요.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어차피. 그쵸? 그리고 x, y 양이 없어야 돼. 예, 그리고 그 완전 제곱식 걸로 두 개를 고쳤을 때 뭐가 된다? 예, 음수가 되면 안 돼요. 반지름 제곱적이. 예,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단위 그렇잖아요? 중심이 0,0인 원이 있죠. 이건 좀 쓰기가 편하거든. 왜? 여기 자리에 뭐가 와? 0하고 0이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을 딱 보면은 아 얘는 중심이 0,0이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반지름인지 r이겠고. 아시겠죠? 참고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쪽 1이다.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이지. 이런 원을 보고 흔히 단위원이라 그래요. 뭔가 이제 기준이 되는 원이다 해서 단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위가 되는 단위 벡터나 뭐 단위 뭐 이런 얘기 종종 쓰거든. 근데 뭐 요새는 뭐 거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있죠? 잠깐만요. 네, 이런 식 이따가 나오니까 연습해 볼게요. 일단 문제를 차근히 보겠습니다. 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차례대로 구하래요. 뭐 설마 못할까? 요거 중심이 어딜까요? 2,3 반지름은 2입니다. 요 루트 꼭 씌우셔야 돼요. 요건 중심이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4,0입니다. 예, 반지름 3이고요. 마이너스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재려고 나온 식이다 보니 이쪽이 항상 마이너스. 얘는 우리가 쓰는 거예요. 뭐 쉽죠. 이건 중심이 3, 예, x 빼기 3의 제곱,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반지름이 1인 건 여기도 1이겠지. 1의 제곱이 어차피 1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이게 힘들어? 12. 예, 반지름이 2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12가 되게 됩니다. 중심이 1,5고요. 점을 4,2를 지난대요. 이거는 원래 두 가지. 그러니까 중심이 1,5니까 여기까지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를 모르죠. 어디? r제곱자리를 모르니까 4,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r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뭐였어요? 4,1을 지난다 했으니까 넣으시면 9, 16, 25죠? 그 25가 바로 여기죠. 우리는 r제곱자리를 구하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루트를 해서 5라고 쓰지 않도록 오히려 집어넣었을 때 r제곱. 혹은 반지름을 따로 구할 수도 있어요. 왜? 중심이 1,5고 어디 원이 있는데 얘가 4,1을 지난대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1,5랑 거리를 구해보시면 여기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죠? 9 더하기 16 얘기했듯이 루트 25라 5예요. 그러니까 걔를 제곱해서 5다 25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대입하는 게 좀 더 쉬운데 그래도 중심이 이거고 요거면 반지름 둘 사이의 거리를 재던지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y 빼기 7의 제곱이 r 제곱짜리예요. 그러니까 r제곱짜리 구하려면 마이너스 2랑 4를 넣으셔도 돼요. 얼마예요? 10인가요? 10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반지름이 루트 10인 거고요. 이렇게. 이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요것도 수학 공통수학 이래서 좀 나오는 건데.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면 이런 얘기들, 이런 표준형으로 고치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하고 뭐만 보냐? 얘하고 얘만 보시는 겁니다. 꼭지점 구하듯이 완전 제곱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이고 얼마? 4가 빠지죠. 그쵸? 냅두세요. 4 빠져. 이래야지 얘 전개하면 얘랑 같으면 돼요. 요 둘이 우리 묶은 거.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3의 제곱이고 9가 빠지네요. 그래서
더하기 9도 있죠. 이렇게 상수.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다만 얘는 없고 4가 넘어가면 이런 식이 돼서 중심은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2다.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보셔야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빠지고요. y 플러스 2의 제곱 여기요. y 플러스 2의 제곱 4가 빠집니다. 이게 더하기 4도 있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까지 한 게 얘랑 같아야 되고 여기까지 한 게 얘랑 같아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직접 내가 푼다고 하면 이런 과정은 좀 생략하죠. 바로 상수 계산해 버리는데 처음에 헷갈릴 때는 그걸 명심을 하세요. 요 두 개 엮어서 얘랑 같고 4는 4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없으니까 얘가 이제 는 0이잖아. 넘어가면 1이에요.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도 1인 원이 되게 된다. 얘는 x가 없거든요. x 제곱인데 x가 없으면 얘 혼자예요. 얘 혼자고 얘만 고치시면 돼요. y 빼기 6의 제곱 36 빠지니까 49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넘어가서 0,6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7인 원이 되게 됩니다. 요거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만 뭐 y 플러스 4y 이걸 보고 내가 이제 해라 했는데 혹시나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을까 봐. 원래는 그러니까 개수 있으면 묻죠. 근데 보통 우리는 1이라서 원은 그러니까 제곱에 뭐가 필요해요? 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4가 필요해요. 4를 또 빼줘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4가 빠져나가죠. 요까지 닫고 원래는 계속 곱해서 나가는데 닫고 y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딱 여기다 이렇게 되는데 종종 물어봐요. 얘가 이겁니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하면은 그 뭐 방법이 있냐고 물은 건데 이 과정을 그냥 암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돼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좀 유용한 거는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아까 요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고 했죠. 절반의 제곱할 때 절반이 여기 제곱자리에 오게 됩니다. 얘 계수의 절반이에요.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얘 제곱한 개 빠져나가면 돼요. 사실 얘 제곱한 개 절반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요것도 있었죠. x제곱 플러스 뭐 2x다 그러면 얘는 x의 절반이 이거죠. 얘 제곱이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이게. 그렇게 하시면 금방 합니다. 이게. 그리고 요런 거는 요건 이제 2차 함수에서 나오잖아요. 완전 제곱 시간 아까 얘기를 했듯이 꼭지점 구할 때 지워버렸어. y는 2x 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다. 꼭지점 구해라 하면 일단은 2로 묶죠. 묶은 걸 상상을 하세요. 그럼 x제곱 빼기 2x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상상이 안 됐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절반이 뭐죠? 빼기 1이에요. 요거 제곱이고 얘 제곱. 마이너스 1이 얘 곱해서 나가서 마이너스 2가 되고 1을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좀 유용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축을 구할 때 이 식을 보고 축만 구할 때는 2로 묶고 얘 개수 절반 반으로 나눈 거에 마이너스 붙인 게 축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 어차피 빼기 1이 x는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특강 중간에 직선 하면서 많이 했어요. 직선의 90%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축이에요. 2차 함수의 제일 큰 특징은 그 축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이용하는 문제가 가장 많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축만 빨리 구할 때가 점점 많아요. 나중에 꼭지점 y좌표보다는 축만 원할 때가 많다고. 특히 문자 들어가고 이럴 때 특히 그런데 그럴 때는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유용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굳이 이런 걸 그 의식하지 않고 해도 2차 함수 꼭지점이나 이런 완전 제곱식 고쳐가는 과정은 앞으로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되면은 선생님 정도는 합니다. 좀 연습하시면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그래서 했습니다.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서 반지름하고 그 뭐예요? 중심의 좌표를 구해봤고요. 이게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다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완전 제곱식 고치고 남은 상수들 넘겼을 때 그쪽이 0보다 커야 돼요. r 제곱자리가 r 제곱자리 0보다 커야 돼. 0이어도 안 되죠. r이 0이면 말이 안 되잖아. 반지름이 0이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봐봐. 요거 하면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x의 절반
제곱이야. 얘 제곱 얼마야? 16이에요. 16 빠지는 거고 y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 더하기 k가 있어요. 그러니까 는 0인데 얘하고 얘 넘어가면 16 빼기 k네요. 얘기했지만 얘가 0보다 커요. 그쵸? 예, 그러면 k는 어때요? k는 16보다 작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 많은은 아니고, 일부 학생들이 지금 특강을 보면서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그렇게 이런 거 구할 때 2차 부등식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못 하신 분은 빼고 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서. 예. 지금도 뭐, 근데 2차가, 아니죠? 얘도 요거 한 거예요. 예, 제곱이면 빼기 9가 나가고, 더하기, 여기면은 빼기 1이고, 제곱하면 1 나가고, k가 있어요. 여기도 0이니까 요 마이너스 10이지 넘어가면 k 플러스 10이네요.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푸시면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런 게 되겠죠. 그 범위가 k의 범위가 되게 되고 원 중에 이런 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원이 이렇게 x축에 예를 들어 접해요. 여기 중심의 좌표가 3,2래요. 그럼 요거 방정식을 쓸 수 있을까? 중심은 좋죠, 방금. 3,2라고 선생님 했잖아요.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이 원은? 2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y좌표가 이 길이가 그대로 되죠? 그래서 2예요. 그러니까 좌표 축에 접해 있는 애들은 어쩐다? 반지름을 중심에 따라서 엮여오게 돼요. 이게 지금 x축에 접한 거는 이게 절대값 뭐 b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b 제곱이다 b 콤마 얘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절대값 b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막 문자를 써서 나타낼 일은 아니고 다만 이런 거를 하려면 선생님 종종 얘기하지. 여기 길이 얼마예요? 하면은 뭐라 그래? 3이요. 그래. 여기 밑에 보고 근다고 진짜 꽤 많아. 그러니까 좌표 축에 좌표 평면에 있을 때 거기에 점을 찍고 혹은 찍혀져 있을 때 점을 알아보고 혹은 이 점과 점 사이에 쉽게 알 수 있는 길이들을 빨리 알 수가 있고 하는 거는 숙달이 돼야 돼. 이거는 이걸 없이 우리 학생들이 항상 회피하거든. 이런 부분만 나오면 여기 넘어가면 이제 좌표 평면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맨날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하고서는 힘들어요. 점을 찍고 읽어내고 뭐 얼마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도 그렇다. 2다. 그래서 2의 제곱인 4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이제 Y축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Y축에.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4래. 4. 그러면 얘는 원이 중심이 마이너스 1,4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반지름이 얼마겠어요? 뭐요? 네, 1이죠. 얘는 여기잖아요. 여기. 접해 있다고 해요. 그쵸? 얘는 1이에요. 요거 보고 4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까 2였다고 해서 여기 보고 4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는 X축에 접했었고 얘 Y축에 접하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아까 뭐 1이잖아요. 네, 1이다. 그리고 이제 그리다 보면 이게 좀 잘 안 그려지는데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이게 뭐 그 중심에 요건 좀 하얀색은 머리 지워봐요. 중심이 이렇게 뭐 얘는 뭐랄까 2,2라고 할까? 2,2래. 중심이 2,2래.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얘든 2예요. 얘는. 그리고 사실 그래요. 2,2라고 선생님이 했는데 따로 그리죠. 원이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은 생각을 해보세요. 중심이 있어요. 중심에서 여기 접한다 그랬죠. 좌표축에. 그럼 접점이란 게 있을 거고 여기죠.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으면 이게 뭐가 돼요? 수직이 되죠. 접선에서. 여기도 수직이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아까 2,2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죠. 얘도. 얘 여기 1사분면인데 4사분면에서 여기 접해요. 얘도 이 원이 반지름이 2래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얼마일까요? 몇 콤마 몇일까요? 2 콤마 마이너스인 겁니다. 2 콤마 마이너스. 그쵸? 여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반지름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에 따라서 이제 1사분면은 여기가 같아야 되고 얘는 어때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이 된 거예요. R이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좌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절대값이 다 같아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분면별로 다 외울 거냐고, 저식. 아니자, 외울 필요도 없고, R, R이 대충의 감인 거예요. R, R이고 반지름도 R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분면에 따라서 여기가 2면, 여기가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겠지. 그러니까 점을 잘 찍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일일이 달달달 외우지 않고, 그냥 요런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갈 거면, 점이 여기 아까 딱 이렇게 찍힐 때, 아, 얘가 2, 마이너스 2구나 하고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책에도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여기가 R, R,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가 플러스. 얘는 둘 다 마이너스.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얘기고요. 접선이 언제 나오죠? 점과 이치 관계? 좀 애매한데. 여기까지 한번 이따가 끊고 문제를 풀고 다시 와서 할게요. 원이 원래 되게 길어요. 이게 원이 할 것도 많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공통인 맞죠 여기? 공통인 현의 방정식인데 아니 이건 하고요. 아까 접선 직선과의 위치 관계 아까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거 했었죠. 여기 ax 더하기 b 직선이에요. 직선 이게 있고 a 프라임 x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있으면 이제 평행하지 않으면 이런 교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 했죠? 뭘 써서? K를 써서 세운다고 했어요. 어느 한쪽은 그대로 쓰고 K를 붙여서 얘를 쓰시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이런 직선은 수도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두 직선이 초반에 색깔로 이거 두 개가 만나는 점을 구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나 얘뿐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죠. 그거를 K가 정하는 거예요. K에다 값을 넣을 때마다 직선이 정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당연히 하나겠죠. 두 점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어요? 대입을 했죠. K를 구했지. 그래 K를 구해서 다시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했어요. 이해 갑자기 왜 하냐?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원이 두 개가 교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아주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큰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원이 그러니까 직선이 결정이 되려면 지나는 점이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딱 하나지, 그치? 원은 세 점은 지나야지 하나의 원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어떤 두 점. 원이 이렇게 세 점이 있으면 요걸 지나는 원은 딱 하나입니다. 식으로 나와요. 왜? 원의 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곱하고 제곱의 개수는 1이거나 같거나 이렇게 나눴다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X항이 있죠? Y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어요. X, Y항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식을 표준형이 아닌 이런 일반형으로 놓고 점을 대입해서 A, B, C를 구한다고 하면 몇 개 점이 필요해? 3개죠. 왜? 미지수가 3개니까. 요 애들이 결정이 되게 하려면 하나씩으로. 그러니까 3점을 지나야지 원이 하나가 결정이 돼요. 이건 이제 대학 가서 하면 공률이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두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걸 표현한 식이 역시나 거의 비슷하게 원이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이거 이제 일반형이에요. 요거 얘기했듯이 요런 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다 전개를 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직선도 그랬죠. 요런 식의 K 연립을 하려면 이렇게 썼었죠. Y는으로 쓰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가 이제 프라임, 상수가 다르다 이거, 기수가. 그럼 다른 원이 되겠지? 요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표현하는 식은 하나 쓰고 되게 긴데 요거 하나 쓰고 뭘 붙여서? K를 붙여서 하나를 더 쓰시면 됩니다. 요런 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두 원에 있을 때 그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게 돼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사실상 지나는 원인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얘도 어떤 한 원을, 특정한 원을 이렇게 결정을 시키려면 뭘 하나? 지나는 점을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식에서 더 줬다 하면 그걸 어떻게? 자,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 A, B, C나 A 프라임 얘들은 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대입을 쫙 하면 뭐가 나오고? K가 나오죠. K가 나오죠. K를 넣으면은 이제 원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 뭐 1이다. 예, 1이다 하면 2x제곱, 2y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2x제곱, 2y제곱에 2는 나누시면 돼요. 제일 나중에.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중심 구하는 식으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해보면 중심하고 원이 나오게 돼요. 반지름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얘는 사실은 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얘 식의 꼴의 구성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아시겠죠?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어떤 K 값을 내가 집어 넣을 때마다 이런 원이 하나씩, 조그만 원이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직선하고는 다르게 K가 될 수 없는 수가 있어요. K가 될 수 없는 수가 있어요. 하나 딱 있거든. 뭘까요? 0은 돼요. 네, 마이너스 1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요? 제곱이 사라져요. 2차식이 아닌 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더 발전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제곱이 사라져요. 안 돼. 사라지지만 남은 애들은 뭐죠? 1차식이 돼서 그 식은 뭐가 될까요? 직선식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 애는 뭐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이 현이 이 원에 대해서도 이건 뒤에 선생님이 그린 원이고요. 처음에 원은 이 두 개. 이 현이 이 원에 대해서도 현이고 이 원에 대해서 현이라서 이런 빨간색 현을 공통현이라고 하고 이 공통현을 연장시킨 얘는 선분이잖아. 직선의 방정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엄청 길었는데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한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원에서 직선을 구하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여기 뭐 이런 뭐죠? 그 아까 뭐 그런 표준형을 다 전개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요. 그리고 여기에 연립을 해서 K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여기를 어쩌고 있어요?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빼시면 돼요. 빼면은 얘는 사라지고 개수가 어떻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X, Y에 대해 1차식이 되고 그게 공통인 현의 방정식이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에서도 했어요. 중3 때는 이게 이런 현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하는데 얘는 얘에 대해서도 현이고 얘에 대해서도 현이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알고 반지름도 알 거 아니에요. 이쪽 원을 이제 다시 고치면. 그럼 이게 반지름이지. 그치? 이게 반지름이고 얘는 그 뭡니까? 요 길이는 현은 여기에 수선을 내리면 2등분이 되죠. 그쵸? 잘 들어봐. 이 중심에서 요 직선의 방정식 내가 구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내가 잴 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 길이가 나와요. 뭘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와. 얘를 2배 하시면 공통인 현의 길이가 나오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원이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는. 뭐 안 만나면 안 되겠지.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그 원의 방정식 두 개를 내가 알아? 공통인 현의 길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방식으로 구해서 하는 건 뒤에서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이거긴 한데 이거는 사실 이 공통인 현의 방정식. 그래서 여기 넣을 수 없는 수. 요걸 하는 중간 과정에 거의 불과하고 시험 문제나 이런 거에서 이런 걸 써서 하진 않아요. 직선은 종종 나오거든. 이게 아주 종종인데 그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하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원은 진짜 안 나옵니다. 공통인 현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좀 하는 과정이다. 아, 이거는 축에 접하는 그거네요. 요 하기 전에 방금 했으니 예를 들어 그래요. 예. 직선에 이게 뭐예요? 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원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이 있고 얘는 사실 지금은 구할 필요가 없는데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요. 이렇게 크네요. 그러니까 좀 넘어가. 이런 원이에요.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뭐다? 공통인 현의 방정식이고 어떻게 구한다고 할까?
이거는 0을 해줬죠. 얘도 넘어가요. 빼기 1은 0이다. 예, 이렇게 식을 쓰고 어째요? 여기서 여기든 상관없어요. 빼세요.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여기 플러스 2x, 여기 플러스 2y, 여기 플러스 2 되고 빼기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이 0이다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얘가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거든요. 반지름이. 그러니까 이게 2예요. 반지름이니까. 원의 이 한 점이니까 교점도. 그쵸? 그리고 1,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예, 직선까지.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4, 루트 8분의 2 루트 2분의 2라고 2를 넣으시면 5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가 원래 아니다 보니 수가 복잡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는 결국에 2랑 4분의 5 루트가 직각 삼각형이 되게 돼요. 얘가. 네, 그래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로 어쨌든 하시면 이걸 2배 하면 이 공통인 현의 길이, 공통현의 길이가 나온다. 요거랑 연결되는 문제고 이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더 응용된다고. 중요한 내용이 왜? 직선과 원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자면 원 하나, 원 두 개 끼고 이 직선을 구했지. 그러면 이제 다른 원도 그릴 수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들은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딱 한글로 공통현의 혹은 공통인 현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눈치채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면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잘 안 잡혀. 두 원의 교점? 그걸 지난다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자, 요거 먼저 좀 볼게요. 요거 원의 방정. 아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 내용이었어요. 네, 요 문제들만 얼른 보고 좀 쉽게 해요. 아니지. 우리 몇 시에 끝나? 아, 그래? 그래, 요거는 중심이 얼마입니까? 6, 마이너스 4죠? 반지름이 얼마야? 4죠. 네, 그게 여기 16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6, 9죠? 맞죠? 여기가 중심이니까.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6이에요. 제곱이니까 36. 이렇게. 예. 그 애빙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목소리만 들리는데. 누구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있어? 다 목소리 똑같게 나 혼란을 시키는 건가? 이게? 지들끼리 짜고. 얘는 이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뭐 요걸로 하나만 봅시다. 얘 어떻게 되는데? 중심이 뭐예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고 알지 않아요? 반지름이 얼마다? 7이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걸 구하는 게 어렵지 보고 쓰는 건 쉬운 거예요. 보고 쓰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중심과 반지름 하면 미지수가 몇 개지? 3개나 돼. 미지수가 3개나 되는 어떤 문제를 식으로 줘서 내기는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얘는 미지수를 좀 줄이는 거지. 아까 봤죠? 2개나. X축에 접하면은 뭐예요? Y좌표랑 거의 절대값으로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쵸? 2개나 1개. 예, 이건 R만 하나 잡으면 미지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여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서 구하는 게 어려운 거지. 예, 얘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하셔야. X축에 접한다고 했는데 얘가 2,1이래요. 2,1. 뭐 축까지 그려주셔도 상관없는데 얼른 좀 머릿속에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한 문제 간단한 거 진짜 뭐 엄청나게 이거를 계속 평면 그려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건 반지름이 1이겠죠. 이런 식이 되고 중심이 6, 마이너스 2 여기에요. 그리고 Y축에 접해요. 되게 큰 원인데 Y축에 접하면 6이 반지름일 겁니다. 6, 마이너스 2는 중심이 되고 6이 반지름, 36이 된다. 마이너스 3,3이면 x 플러스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인데 동시에 접하면 반지름도 3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 아까 한 거고요. 빼기를 하면 교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됐습니다. 됐죠? 좀 쉬었다가 뒤쪽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